네, 안녕하세요. 이차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건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며칠 영상을 못 올렸는데, 제가 해외 출장을 좀 갔다 왔습니다. 근데, 주가가 아주 이차전지가 큰 조정을, 작은 조정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큰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좀 짧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러면서도 맨날 좀 길게 얘기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라는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이제 지금 저 역시도 뭐 제가 이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는 뭐 이렇게 상세하게는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한없이 위로 갈 것 같았던 자산이었지만 지금 큰 조정을 맞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올릴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더 많이, 이게 요즘에 사실 좀 어느 정도 상단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것은 누구보다 확신하는 사람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과열 국면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는 좀 보수적인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완전히 과율적인 종목보다, PER이 완전히 올라와 있는 종목보다는 조금 낮아져 있는 종목으로 자산을 조금 이동을 했습니다. 많이 그런 쪽으로 샀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작게는 뭐 전체를 다 한 건 아니지만 뭐 LG화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가져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 다 똑같았습니다. 저도 뭐 이런 시련이, 단기적인 시련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저 역시도 뭐 피하진 못했다.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 현금은 어느 정도 조금은 확보를 해냈는데, 또 그것도 저도 좀 이번에 좀 썼어요. 지금 최근에 좀 쓰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야 뭐 저는 잘났다라고 말씀드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좀 솔직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얘기를 썼는데, 이거는 작년에 워낙 부진하고 나서 제가 1월 1일부터 계속 썼던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였었죠. 그 워낙 이제 바닥이어가지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1월 1일부터 계속 올라갈 일만 남았다 했는데, 다행히 올해 내내 올라 주었습니다. 지금 1, 2, 3, 4, 4월 중순부터는 좀 부진했지만 1, 2, 3, 4 다 계속 올라왔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매크로 증시 자체가 급 반등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워낙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2차전지가 가장 주도주였던 것은 부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수많은 2차전지 유튜브 영상을 보고, 저는 조금 현타가 오긴 하더라고요. 저는 2차전지만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직접 큰 돈 몇십억을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뭐랄까, 거의 여기에 말 초반에 말씀드린 그대로 올인을 하고 있는데, 제 인생을 올인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유튜버들, 파워 유튜버들을 포함해서 많은 매체들이 2차전지 영상을 가볍게 막 계속 뭐 1탄, 2탄, 3탄, 4탄, 5탄 뭐 완결본 이런 거 올리는 거 보고, 이게 모두가 전문가가 되는 세상에서 조금 현타도 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부 신격화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저 역시는 이제 이런 죄송합니다. 신격화 한다기보다 좀 중심을 잘 잡아야겠다, 꾸준히 저만의 길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저는 뭐 초반부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초기 영상들을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2차전지는 사실 메가 트렌드입니다. 메가 트렌드. 그래서 단순 테마주가 아닙니다. 뭐 바이오주처럼 잠깐 뭐 이렇게 임상 실험할 때 반짝했다가 죽고 그런 테마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다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이거 아실 거예요. 우리는 20% 30% 단기 조정들을 한 번씩 꼭 겪어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냥 가차없이 막 온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최근에 이 투자를 시작한, 2차전지에 투자를 시작한 제 친구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이 친구도
제가 2차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니 한 달 전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너무너무 막 20%씩 막 오르니까 막 과열되고, 아, 더 넣을 걸, 더 넣을 걸, 아, 팔 생각이 없다, 올인했다, 오늘 또 더 들어갔다, 더 들어갔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 그래도 2차전지에 투자한 거는 너무 잘했지만, 경고를 했습니다. 이 바닥이 한순간에 20% 한방 조정이 온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언제 올지는 나도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뭔가 어느 하나의 트집을 잡아서 크게 조정을 때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도 이제 너무나 이 개미들은 특징이 이제 갖고 있는 돈을 항상 다 넣으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리스크를 전혀 관리 안 한다는 거죠. 이런 조정 시에는 그럼 손만 빨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적어놨지만 문제시 개미는 하락시 돈이 없다. 올라가면 이런 것들을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내가 더 넣을 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수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들었는지는 아마 잘 안 들었을 거예요. 여기 뒤쪽을 먼저 얘기 말씀드리면 뭐 LFP 배터리나 우리가 단기적으로 20% 30% 크게 조정을 받았던 부분은 매크로 영향도 있겠지만 그거를 차치하고 2차전지 내에서만 보면은 뭐 LFP 배터리가에 대해서 뭐 2년 전인가요? 한번 크게 LFP가 갑자기 이제 테슬라가 쓰면서 LFP가 완전히 하위 진짜 쓰레기 같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으로 지금 테슬라에서 처음 모델 3에서 채택됐을 때 20% 30% 크게 조정을 먹었죠. 그리고 테슬라 등 OEM 자체 배터리가 뭐 폭스바겐도 한다 그러고 테슬라도 한다고 하고 이런 자체 배터리에 대한 논란이 있었을 때 크게 또 한번 휘청했었고 또 러시아발에서 니켈 값이 폭등을 하면서 뭐 니켈 뭐랄까요 그때 순도 높은 고순도 니켈이 러시아에 많기 때문에 뭐 거기에 그 런던 거래소가 한번 또 투기 세력과 더불어서 니켈이 폭등할 때 우리 삼원계 배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등등 했을 때도 완전 크게 조정을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뭐 수급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 또 오버슈팅한 부분도 있고 항상 뭐 얘기했잖아요. 그런 뭐 문제가 트집을 자꾸 내려온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또한 이게 아마 제일 컸을 것 같아요. 전체 지금 최근에 234 IRA 나오면서 미국은 완전히 다 우리가 먹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어 있던 미국 시장이 뭐 중국 양극재 회사인 고션이라든지 CATL과 포드, 테슬라와의 합작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면서 막 그 미국 의회의 승인을 일부 받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다 먹을 것 같았던 미국 시장이 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번 또 조정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과열돼 있는 종목과 일부 2차전지 뭐 정부에서의 통제 이야기 뭐 이런 것들도 수급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한 방에 근데 저는 어느 정도는 미국 시장에 얘네들이 중국 애들이 완벽하게 막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면 포드 같은 애들이 뭐 테슬라 같은 애들, GM 애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지금 보호하는 건 좋은데, 야 이거 지금 완전 미국 애들이 한국 그 3사가 지금 일본 애들은 투자 안 한다고 하지. 한국 애들은 너무 이제 배짱이 세졌다. 지금 영업이익을 많이 가져가려고 한다. 지금 완전히 의리 아니다. 우리 이런 중국을 배제시키는 건 좋긴 하지만 좀 단계적으로 해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너무 우리나라 애들이 갑처럼 행동할 수가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경쟁의 관점에서 경쟁자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어느 정도는 좀 풀어줄 수밖에 없다. 이게 당연히 대세를 거르는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이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 자동차 OEM들과 이런 자원 산업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어느 정도 자동차 회사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들어올 수밖에 없다. 좀 되게 최소한의 형태겠죠. 중국의 이득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뭐 그 구조가 일부 CATL 구조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뭐 더 보안 장치를 두고 하겠지만 어쨌든 조금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먹을 거라고 가정을 했지만 뭐 이래도 상관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큰 미국 시장에 어떻게 다 먹습니까? 그 미국 그 관계자가 얘기했었죠. 뭐 2025년, 26년도에 70%가 한국 시장이 한국 애들이 가져갈 거다.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도 캐파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미국 시장이 크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주가 관련해서도 저 요거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또 당신은 어떤 이차전지에는 투자하는 건 오케이. 그럼 당신은 어떤 투자 스타일인가? 제가 이제 수없이 많은 과정들을 겪으면서 저만의 투자 스타일을 이렇게 정착을 했는데 이차전지를 보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갑자기 20% 30%씩 조정을 때립니다. 다만 그때 당시 결국은 참고 참으면 올라오는 그런 패턴들을 항상 겪어왔어요. 그만큼 이건 어떻게 보면 고퍼에 이런 역대 이런 우리나라에 이런 섹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섹터의 특성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몸체를 저 완전히 뭐 두고 예를 들어서 뭐 10억 딱 때려놓고 그냥 안 보고 그냥 이렇게 5년 이렇게 갖고 있는 다고 많이 말씀들을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아예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투자한다고 하면서 묻어놓고 한다고 하면서 매일매일 보는 게 대부분의 계획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이런 불가능한 제 성격과 맞는 이런 투자 전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몸체를 두고 일부분 시장에 열광을 할 때 어느 정도 현금을 만드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죠. 만연히 제 지금 근데 이 열광하는 시점에 정확하게 사실 맞추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현금을 만들어 놓고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더 올라갈 때 그거는 이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면 어느 정도 저도 기계적으로 좀 일부 현금을 만들어 갑니다. 현금 비중을 높여 갑니다. 그럼 더 올라가기도 하죠, 당연히. 그런데 그래도 좀 나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해칭을 해놨고, 더 올라가면은 나머지 애들도 충분히 많으니까, 더 올라가는 거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처럼 조정당할 때 다시 매수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지금 현금을 꽤 여기에 저는, 많이 현금을 만들어 놨는데, 몇 억 정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생각보다 조금 더 조정이 당하더라고요. 저도 뭐 이렇게 크게 조정이 당할 줄 몰랐는데 워낙 많이 올라서 그렇던지 다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조금씩 현금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당황스럽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올라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여기하고 차치하고 좀 이제 전반적으로 이 전체적인 2차전지 수급에 심리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또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지금 또 주가가 좋지가 않죠. 15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도 역시 제 자산도 좀 떨어졌겠죠. 미국은 사실 저는 뭐랄까요, 이런 세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기 올라갔을 때 빼고 그런 전략은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냥 모아가는 전략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테슬라도 이렇게 지금 수요에 지금 오토 리스나 이런 것들이 거의 5, 6%씩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전기차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주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겁니다. 테슬라의 주가도. 그래서 왜냐면 막 빵빵 팔리는 것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재고가 쌓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 자체가 내구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한정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2차전지 애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있는 상황에서 이런 투자 스타일을 잘 가져가야 된다. 분명히 계속 매수하시면 우상향 여러분들이 개미 투자자분들이 계속 매수하시면 결국은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근데 누가 이 이윤을 극대화하느냐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런 것들이 잘 못하시겠으면은 묻어놓고 그냥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개미 투자자들에게. 요 부분만 좀 제가 좀 또 길어졌는데 이 부분만 좀 많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양극재 내에서의 비중 조정, 저는 이런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과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똑같이 더 하락했습니다. 자산이
덜 하락할 것 같이라고 리스크를 관리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도 역시도 똑같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LNF도 많이 하락했죠. 뭐 그다음에 그래서 조금 더 대형주들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LG화학, 에코프로비엠, 포스코그룹, 코스모신소재, 대형 3사 이런 다른 소재들보다는 좀 더 확실한 양극재에 좀 더 포커싱을 많이, 물론 다른 뭐 뭐죠? 실리콘 응급제라든지 뭐 일부 전해액이라든지 전해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 볼리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비중을 좀 더 태운 것은 이쪽인 상황이긴 합니다.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했기 때문에 그 간에서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양극재, 예를 들면 양극재라고 하면 지금 LNF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LNF도 미국 진출한다고 한 2주 정도 됐나요? 지금 IL에 통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문제가 뭔가 있나 싶을 정도로 통화가 안 되는데, 뭐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괜히 논란을 만들려고 하진 않는지, 뭐 이거는 긍정 해석이지만 종목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을 수없이 저 역시도 점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여기서 뭐 그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NF를 저는 지금 팔기는 분명히 아깝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진출이 결국은 될 겁니다. 레드우드랑 무조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비중을 여기서 뭐 줄이고 그런 거는 아니고, 비중을 줄인다라고 하면 미국 진짜 이게 레드우드 분명히 발표가 될 겁니다. 산업부에서 승인이 날 겁니다. 그 시점에 어느 정도 오를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시장에서 희석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한 번은 슈팅을 갈 겁니다. 그때 한다고 하면 그때 조금 하고 다른 쪽으로 가는 거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거는 뭐 좀 더 그 기간에 발표가 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상대적인 위치를 봐야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지금 조정을 하기에는 좀 너무 많이 빠졌지 않았나 생각이 또 들긴 합니다. 뭐 나머지들도 지금 다 조정이긴 하지만, 그래서 항상 뭐든지 비중 조정의 시점은 남들이 뭔가 다들 모든 개미들이 열광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뭔가 큰 발표가 났을 때, 합작 발표가 났을 때 강하게 슈팅이 간다는 전제지만 그런 때에 비중 조정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기차 전체 섹터에 대한 비중 조정도 마찬가지, 같은 말씀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또 아침도 안 먹고 지금 촬영을 하니까 또 머리가 해롱해롱하네요. 아무튼 지금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도 같아서 지금 출장 갔다 오자마자 좀 한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고요. 또 시간이 되면은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 걱정하지 마세요.